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상당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한테는. 근데 뭐 이러면 오늘 다룰 주제가 한국 여자에 대한 젊은 여자친구들, 젊은 여자, 그러니까 저 젊은 여자라는 개념이, 저도 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보다 보면 저기 제가 말하는 한여라고 하는 개념이죠. 한국 여자, 반대로 한남인데, 한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자기들이 한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좋다, 한남은 찌질하다, 한여는 찌질하지 않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썼는데, 저게 나온 게 그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나오고, 좀 조금 보다 말았는데, 왜 안 봤냐면, 굳이 볼만한,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용이 뻔한 거고, 내가 그렇게 불필요한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딴 건 아니고, 왜 그랬냐면, 우리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것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변해가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건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맞춰진 가치관에 살아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농경사회나 특히 왕정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정해놓습니다. 어떤 가치 기준을. 언제 어떻게 정해놓냐면 왕조가 바뀌면 바뀌어요.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올 때, 삼국이 멸망하고 고려로 넘어갈 때 각 나라마다 특별한 있었잖아요. 한국도. 중국은 더 했고 16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춘추 전국시대 지나면서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 나라를 만든 장 본인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그 가치관에 맞는 법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 한번 보면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틀어서 신라가 제일 프리했어요. 자유분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문란하고, 뭐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고, 화랑관창들이 그런 거였거든. 화랑관창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말에 목을 베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맨날 가는 기생방, 나이가 그냥 10대 중반인데, 그때는 10대 중반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나이죠. 14, 15세 때 한참 이제 처음 이제 남자가 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나이에요. 화랑관창이 늠름한 거 아닙니다. 14, 15세입니다. 15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 나이 때 벌써 이제 여자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방에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가 기방에 가는 것이 뭐 당연지사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 왔고,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일찍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에 대한 걸 좀 알고 그 다음에 교수를 만나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갔는데, 먼저 걔가 너무 빠졌는데 말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주인은 술만 취하면 저기 가더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오토 운전 입력되어 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목을 쳐주겠다. 사람 아무리 미야모토 무사시가 와도 말에 일반 칼로 안 베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냥 그런 정도 계리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목을 칠 수 없습니다. 관창이가 김유신이가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시대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 시대 가치관이 예전에는 누군가가 정했고 그것이 위에서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 20세기 들었었어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가치관보다 사회가 먼저 변한 겁니다. 사회가 먼저 변하고 사람들 그에 맞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이 노동의
노동의 방법의 변화가 생긴 거죠. 방법의 변화가 생긴 건 노동 가치도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해왔던 그 주체조차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어떤 대부분의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는 수익을 얻어갑니다. 이 노동의 대부분은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옛날부터.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여기 일대 변화가 일어났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뭐냐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는 집안에서 뭐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때, 그전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지금 우리 원시 부족 사회 가면 하듯이. 여자는 집에, 여자 할 일과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때 외에는 같이 있지도 않아요, 잘. 사냥해 가면 물건 던져놓고 자기들은 자기 볼일 보고, 여자는 여자들 볼일 보고, 뭐 다 그런, 농경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깨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의 주체가 변하고 노동의 가치가 변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와서 남자와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경쟁을 하면 남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그전에도 여자들에게 이미 개방된 직업들이 있었죠. 뭐 주모라, 뭐 하여튼 요식업이라는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성매매업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이 99% 이상은 남자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자들이 그 부분을 사회 진출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자의냐 다의냐 애매해요. 자의도 아니고 다의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받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일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나가는 게 당연했죠. 원래 태어나서부터 그게 숙명이었으니까. 근데 여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남자와 경쟁해서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을 뭐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냐면 자아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했던 거죠, 사실은. 바깥에 가서 남자들과 경쟁하고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어떤 가치, 가정에서 뭘 하고 하는 것은 가치가 낮다고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과정이 쭉 있지만 그런 과정들 쭉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불을 비친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되었죠. 페미니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남녀 동권을 맞추자. 그건 공감합니다. 남녀 동권 맞추자. 사실 남녀 동권이 맞아요. 어차피 남자는 남자의 권리, 여자는 여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맞추자면 안 돼요. 여자의 권리를 남자에게 맞추자면 남녀 동권이 아니고 졸권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거는 똑같이 이렇게 수적으로, 산수적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식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 할 일이 다르고 하는 삶 형태가 몸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맞춥니까? 월급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무식한 소리고. 이 페미니즘 때문에 일대 한번 여성들이 변화가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에, 가정에 있지 않겠다. 가정에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여자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처럼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나와서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된 거죠. 가사와, 뭐요? 노동. 밖에 가서 노동도 해야 되고 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여자는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슈퍼우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는 여자가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암컷은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컷은 번식시킬 수 있는 그 정자를 가지고 있고, 암컷은 그 정자를 받아서 확장시킬 수 있는, 분화 발전시킬 수 있는 난자를 갖고 있어요.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서 무엇을 하도록 정신구조, 육체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적합하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렇다고 물론 집에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뭐 여자 사주팔자에 따라 집에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예전 명리학에서는 박복하다고 하죠. 명리학에서 제일 박복한 여자 뭔지 아세요? 남편의 덕을 입지 못하고 자식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자식한테는 내가 그냥 자식을 키우기만 하고 결국 말년에는 자식도 나를 몰라라 하는 사람을 박복하답니다. 그건 뭐냐면 1번이 남편과의 관계가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박복, 복이 없다고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쭉 보면서도 페미니즘 들어오고 우리나라 페미니즘에 이 물들기 정상적 페미니즘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여자들이 바뀌어왔는데 정상적 페미니즘 한국에 들어온 것보다 라디칼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 뭐냐면 페미니즘의 정치 폴리틱이 더해진 급진적인 사상 페미니즘, 그러니까 극단주의죠. 자로 치면 극좌, 극우처럼 극단적인 페미니즘 한국에 먼저 그냥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얘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얘가 지금 한국 페미니즘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그런 데 있던 아들이 뭐 정의당에 있던 그런 뭐 무슨 애들 있잖아요. 그 무슨 국회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원피스 막 입고 그런 애들 다 그런 애들 출신, 용현이나 이런 다 그런 쪽 출신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정신적 그리고 감수성에 맞는 것이 아닌 그런 쪽으로 여성의 권리를 더 쌓아 나가야 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사실은 좋아요. 남자도 그 맞춰 나가면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남자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기존의 모든 것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무조건 깨부셔야 되는, 저건 잘못됐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투쟁의 형태의 페미니즘을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투쟁의 형태의 페미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뭘 하나 꼽으라면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저 82년생 저 세대, 80년에서부터 지금 90년대, 지금 20년대까지 태어난 이 애들 쭉 아우르는 게 뭐냐면 저 책을 봤든 안 봤든 저 책의 영향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애가 너무도 많아요. 그게 어디 나오면 여성시대나 이런 여자들 카페에 가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거기 활동하는 애들이 암묵적으로 많다는 것이 거기 나온 겁니다. 페미니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페미니즘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올바른 페미니즘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페미니즘 1세대들이 지금 레디컬 페미니스트하고 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원래 페미니즘을 만들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아니다. 이제 정치 권력 운동이 된 거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트랜스젠더를 자기들에게 포함시켰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건데. 자, 왜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하느냐? 한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를 알아야 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에서 그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로 그 기제에 깔려있는 페미니즘이 지금의 한여들,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만나는 30대에서 20대 사이에 있는 그 여성들, 30 중반이죠. 82년생이니까 82년생 거의 40, 지금 만 한 세 배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못한 노처녀, 아니 할매지요. 여자 할매. 40대 중반부터 지금 20대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25년의 세대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한여라고 하죠. 자, 오늘 근데 그 한여라고 하는 주제에서 오늘 갖고 온 주제가 뭐냐면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발등찍기이기도 해요. 왜 미국 여자에게는 약하고 베트남 여자에게는 강할까요? 한국 한여들이. 진짜입니다. 그 미국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요, 백인 남자, 백인 여자에게는 아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봐도 표가 나요. 백인들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뭔가 어려워하고 뭐 경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지가 백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 하면 평상시 지 목소리보다 커지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더 크게 말합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액션 취하고 표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관찰해 봤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종차별주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아시아인들은. 백인들은, 화이트 피플들은, 어디냐, 유럽이나, 백인 안에서도, 백인들끼리도 인종차별 많이 해요. 걔들도 아일랜드 차별하고 서로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금발에 파란 눈 이런 아니면 그런 스타일, 우리가 평상시 헐리우드에서 보는 남자 스타일의 백인 남자들을 보면 한국 여자들은 정신 못 차려요. 진짜 못 차립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백이나 몇 명은 안 그렇겠죠. 그거는 될 필요 없이 보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우상화했죠. 그리고요. 그들은 백인 여자들한테도 함부로 못 대합니다. 표가 납니다. 말투,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평상시 대하는 거,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백인 여자를 공개하고 백인 남자를 공개하는 한 여자를 봤습니까? 그거 이야기 드릴게요. 워마드라는 들어가 보세요. 백인 여자들을 공격하는 한 여는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줄도 없고 단 한 단어의 언급도 없습니다. 왜? 자, 송중기가 그 케이트 머신인가는 영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절대 비난하지 않고 송중기가 국제 결혼했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도리어 부러워하지. 왜? 백인 여자라서. 자, 그럼 오늘 할 얘기. 한국이 국제 결혼하면 베트남 여자들, 옛날에 중국에 많이 지금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매매혼이라고요. 매매혼이라고 비하하고 베트남 여자들 완전히 무시하고 비하하고 해요. 표가 납니다. 그 말하는 워마다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동남아나 베트남 이런 거 하여튼 우리나라 좀 못 산다 싶은 나라들 공격하는 거 그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어요. 저건 자료 때문에 보는 거지. 내가 보면서 참 아유 근데 걔들이 다 앞에 나오면 절대 말 못하는 애들이에요. 숨어 다니는 애들이니까. 왜 그럴까요? 인종차별이거든요. 어떤 게 인종차별인지 아세요? 자기를 백인에 비해서 낮춰서 스스로 자기를 인종차별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가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2등 시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좀 동남아, 소위 우리보다 경제 구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회 여자들, 특히 이 여자들을 정말로 무시하고 싫어요. 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차별을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제 결혼의 대상자가 특히 요즘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국제 결혼은 베트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도 많이 했고 요즘 일본도 많아요. 일본 여자들 참 잘하니까.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일본 여자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후진국이라서 결혼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자기보다 무식하고 못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20대 넘어서 40대 중반 여자 중에 제대로 된 원래 보험판을 갖고 있는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찾기 힘들 거예요. 한 10,000명 중에 한 2명 몇 명 찾을 거면. 볼에 필러든 시술이든 뭐든 쌍꺼풀 기본 다 했잖아. 손 다 됐잖아. 코끝에 손 다 됐잖아. 안 그러면 한국 사람 포가 어떡하지 않다고 그렇게 삼각형이 안 나온다고. 눈 다 했잖아. 젊은 때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리나고 장원영 이런 데다 어릴 때도 손댄 거 전부 다 원판이 다 다르다니까. 그래는 요즘엔 중학교 빠르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손을 조금씩 대고 요즘에 옛날처럼 전면 개조를 하지 않고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요번에 신지는 내가 사건 나고 보니까 내가 알던 신지가 아니더라고. 그럴 때 그 신지가 아니라 얼굴이 보니까 완전 얼굴을 양악다고 싹 다 했더만요.
박나래선 그래, 신봉민이 이래서 그래 되는 거야. 자, 정도의 차이지만 한국 여자들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형 안 했다고. 그러니까 원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별 차이 없다는 거, 코가 약간 높다는 거, 코가 걔들보다 약간, 그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는, 숨쉬기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차이 없다는 거. 피부 노랗고, 키 좀 큰 거요? 키 큰데 다리가 짧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차별해요? 그 묘한 질투심이 뭐냐?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 그게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 특징이기도 한데 강한 자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구조가 잘못됐어요. 정신머리가 틀려먹었다고. 여러분들 정신구조가 잘못됐어. 한여들 어? 왜 그렇게 하냐? 질투잖아. 간단하게. 왜? 왜 질투하냐고. 당연히 질투하지.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자란 건 할리우드고, 뭐, 영화에서 보는 건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 모든 연예인들 다 그런 할리우드 스타일로 따라가고, 뭐 다 그렇게 멋지고 하니까, 그거를 동경하잖아. 그걸 동경하기 때문에, 그 동경심 때문에 숨어 있잖아, 그 동경심이. 여러분들은 그 동경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동경의 대상인 사람들은 절대 욕을 하지 않죠. 여러분 욕을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런데 반대 베트남은 왜 그러냐? 1. 당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생겼거든? 우린 동양인이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볼 때는 약간 얼굴 차이에서도 내가 사람들 봐도 내가 잘 맞춘다고. 사람들 보고 내가 전 중국 가야 돼, 전 대만 가야 돼, 전 홍콩 가야 돼. 그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고 보면 안다. 우리는 보면 좀 안다. 이게 중국 북방이다, 남방이다, 홍콩이다, 대만이다. 아니면 이런 거 있어. 홍콩이 날고 싱가포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가서 말 걸어보면 맞아. 그 일본은 피 바로 나지. 일본도 저 북방 남방 표가 다르거든. 좀 약간 다르고 도시하고 촌도 다르고. 근데 그거 알아요. 황인종들은 다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 베트남이든 코리아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똑같이 본다는 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인다고. 좀 착각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그런 생각부터 버리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열등감, 열등감. 왜? 왜 열등감이냐고? 정확하게 말해줄게. 그거는 여러분들 한여들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특히 MZ세대들은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왜? MZ세대들은 본인은 보상을 받고 자랐는데, 사회 나니까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 보상을 달라고 징징거리고 늘 그렇게 하는데, 열등감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백인 여자들은 여러분들 낫잖아. 실제로. 낫잖아. 뭐, 코도 또,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아무리 높이 봐야 이미 가들은 코가 똑하고, 여러분이 몸매 아무리 좋을라 해봐야 걔들 이미 나오는 골격부터가 이렇게 글래머 형태로 되어 있고,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객관적으로 피부도 희고, 물론 주근깨는 있지만, 맞잖아. 별다른 안 느낀다고 거짓말 하지 마. 그게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항상 뭘 한다? 심리학적으로. 열등감 있는 사람은 내가 열등감을 받은 데 대해서 그것을 풀 대상을 찾는다고. 그 풀 대상으로 곤란한 게 바로 동남아 사람이죠. 동남아 여자들. 특히 동남아 여자들. 내 말이 안 틀린 것도 아니? 내 말이 딱 정확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내 말이 맞는 가 틀리는가. 그리고 이 열등감에다가 하나 플러스 된 거. 특히 요즘에, 특히 작년부터 슬슬 많이 나오는 거. 자, 국제결혼. 국제결혼 문제 나오면서 더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 남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굳이 한국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이제 현실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뭐 설거지 퐁퐁 나면 도축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결혼해가지고 나는 나보다 국제결혼 해라 하거든. 나는 너보다 외국에 만나라 해.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래도 외국 여자 만나보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든지 뭐 타지키스탄이든지 벨로루시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든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동남아든지 아니 그 외국 아니 흑인이든지 새로 사귀어보는 거 안 낫냐고. 나는 기회가 안 돼서 못했지만 나는 찬성하거든. 왜 한민족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야 될 건 뭔데? 지금의 한여들은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는 22뭐뭐로 시작하는데 말은 서로가 쓰는 언어는 다른 것 같다니까. 다른 건 다르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쓰는 게 달라. 지금 30대 내려가면 더 다른 것 같아. 30대, 20대들은 여자, 남자가 생각 자체가 아예 달라. 그것이 나는 내가 보는 가장 근본적인 열등감이 한여들이 가지고 열등감. 나는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 이 열등감 문제.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백인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상으로 공격 대상을 찾은 거죠. 한여들이 베트남 사람을 찾은 거예요. 자, 베트남 사람 찾아 어떻게 하느냐? 거기 공격하고 화풀이 하잖아. 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 눈을 돌려서 국제결혼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면 이제 더 이상 서른이 넘은 여자들은 더 이상 남자들에게 선택받을 이유가 없어. 선택받을 대상도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 한국말에도 안 통하는데 어차피 번역기 들고 통하면 되지. 둘 중에 하면 뭐 외국어 배우면 되는데 서로 연애하면 빨리 는다니까요. 연애하면 외국어 진짜 빨리 늘어요. 왜? 급하니까 서로 말은 해야 되는데 둘이 연애하면 둘 다 서로의 외국어 같이 는다니까. 그리고 열등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너무 큰 거야. 왜? 좋든 싫든이 아니고 좋은 건 다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진짜 크지. 나를 위주로. 이게 이기주의거든.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를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 여자들이 일본에는 대부분 일본의 데이트 잘 모를 것 같아. 일본 데이트는 어떻게 대부분 되냐면 중간에 헤어져. 집에 데려다 말이 아니야.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 집에 데려다 줄 때는 보통 집에 데려주면 자고 가는 거지.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가지 않는다니까. 그 일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대부분이 다. 특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서 어디 만나면 신주쿠 어디서 만나서 그 근처에서 놀다가 여기서 빠이빠이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그리고 남자가 차 없으면 더 난리 나지. 보통 때 많더라. 조금 자기가 내가 낸다는 여자들은 차를 사고 저기 집 근처 데리러 와야 되잖아. 데려다 주고 가야 되잖아. 남자 술도 못 먹게 하고. 그게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거. 왜 그러냐?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니까. 오냐 하고 컸으니까. 한국의 82년생 김지영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모의 문제. 진짜 크다고. 왜? 아버지는 딸을 오냐 해서 해서 오나니로 키워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애를 오냐 하다 보니까 딸 바보로 만들고 여자들이 나의 결혼 대상자는 나를 아빠처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말이 되냐고. 딸은 내가 낳았으니까 해주는 거지. 남의 딸한테 그래 안 해주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아들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 남편한테 할 수 있냐고. 안 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기주의를 받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또 둘째, 80년 김진영 세대를 낳은 그 엄마들이
바뀐 세대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는 막 일만 하고 사실 그뭐 세상 돌아볼 그 상황도 없어.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 근데 중간에서 뭐 알 좀 아니까 이제는 여자들이 대학도 가고 하다 보니까 꼭 전통적인 엄마가 살았던 게 너무 힘들어 보이네. 그 김정희 그 부분 나오잖아.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더라. 내 딸은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딸 교육을 안 시킨 거 한마디로 교육을 안 시킨 거지. 학교에서 시킬 교육이 있고 가정에 시킬 교육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야 돼. 둘 다 안 시켜. 하나는 오냐오냐 해주고 하나는 또 자기 거 안 물려준다고 안 시켜.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로 이것이 없지. 보통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돼. 싸가지가 없고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데 이 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왜? 난리 나잖아. 왜? 우리 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너가 뭐 해준대. 바로 반말 나온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가 싸가지가 없지. 상대 안 하고 하니까. 자, 이게 문제라고. 결국은 이기주의는 부모가 만드는 게 크고, 열등감은 본인이 가진 게 크고, 이 이기주의와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워마든 아니면 여성들 시대에 이런 들어가 보면, 송중기가 결혼한 그 백인 여자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 아무도 안 해. 도리어 부럽다고 하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 중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결혼을 했다 이러면 난리 날 거라. 정신 차려. 지금 신지 반대하는 것 좀 반대할 거야. 그러면서 도매급으로 베트남 여자들 공격하지. 즉 예전에도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저게 막 이상한 방법으로 다 꼬시다. 별의별 그런 게 인신공격이라고. 인종차별이. 여러분들은 한여들은 본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행태가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좀 철 좀 들으라고. 본인들은 열등감을 극복하면 되고 어쨌든 이기주의를 극복해라.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안 그러면 본인들 고립돼. 자, MZ세대를 포함해서 자꾸 기성세대 너거 다 가져가고 우리 안 준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그래, 안 줄 거야. 주기 싫어. 내가 힘들어서 가진 거. 근데 왜 너가 그냥 달라 하냐고. 받으려고 하면 뭔가 해. 그럼 줄게. 누구도 가만히 있어 받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백인들을 부러워하고, 백인들을 경외시하고, 백인들을 따라하고, 백인들한테 입도 뻥끗 못하는 화이트 피플 여자들은 입도 뻥끗 못하면서 흑인들한테는 무례하게 대하고, 황인종들 중에도 또 동남아 사람들은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계산적인 인종차별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정신 좀 바로 차리고 마음가짐 바꾸라고. 인종차별 하지 말고. 그리고 둘째, 당신 위주로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정신 좀 차리고 남들과 화합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손해봐야 남들도 손해볼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 바람만 물러나고 그게 민주주의였고 한 바람만 물러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공멸한다고. 공멸 안 하고 싶으면 지금 사실 많이 기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왜 아무도 못 가져갈 거야. 왜? 우리 세대는 줄 생각이 별로 없고 줄 이유도 없잖아. 주봐야 10,000원. 너희들은 지킬 줄도 모르거든. 왜?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해본 적이 없잖아. 왜 능력 못 발휘하냐고. 일단 이기주의고, 특히 한여들은 이기주의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여성으로 가져야 될 어떤 능력, 여성으로 가져야 될 가치관, 여성으로 가져야 될 서로 가져야 될 올바른 정신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당긴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오늘 핵심은 열등감 없애고 이기주의 없애고 서서 잘 버려나가야 돼. 그래서 사회적 인간이 돼야 된다고. 제발 인종차별 좀 하지 말고. 알겠죠? 내 말이 뭐 강하게 될지 모르는데 뭐 강하게 한 번씩 야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야단맞기 싫으면 뭐 내가 할 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거 편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 그죠? 그거를 조금 남에게 베풀면 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주라.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거고 여러분들 기회가 좀 올 겁니다.